설을 앞둔 요즘 떡집의 하루는 무척이나 분주하다. 불린 쌀을 곱게 빻아 뜨거운 김으로 쪄서 기계에 넣으면 새하얀 가래떡이 뽑아져 나온다. 지금도 새해 첫날에는 떡국을 먹으며 무병장수를 기원하듯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각종 의례와 잔치에 반드시 떡을 올렸다. 전통 의례의 감초 같은 존재, 떡은 단순한 먹거리, 그 이상의 의미였다. 떡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고 주로 의례 음식 또는 절식으로 이렇게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주로 신의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당산제와 같은 곳에서 이 신에게 올렸던 떡은 나중에 잘게 썰어서 복떡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신의 어떤 그 염력을 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행사가 되겠죠. 신의 음식에 더해지는 마지막 활용점정. 떡의 멋과 맛을 좌우했던 도구가 바로 떡살이다. 수복강령과 부귀다산 등 수많은 기원을 떡에 담아 빌었던 사람들. 떡살엔 우리 선조들의 삶과 꿈, 그리고 그들이 추구한 아름다움이 담겨있다. 현재 우리나라 유일의 떡살 장인,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김규석. 그는 우리 고유의 떡살에 인생을 건 유일한 장인이다. 실용성에 예술성을 겸비한 소중한 전통 공예품,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 떡살을 만나보자. 떡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제작진은 부산으로 향했다. 거실 한켠, 오래된 반다지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김길성 씨. 줄줄이 쏟아져 나온 건 다름 아닌 떡살이다. 크기도 문양도 각양각색. 그가 40년 넘게 전국을 돌며 모은 떡살이 무려 1000여 개가 넘는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손때 묻은 떡살들. 그를 끌어당긴 떡살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 조선시대 때 유물이라는 것이 대체로 그 유교적, 그러니까 성리학적 어떤 그 목적으로 이렇게 유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물이 화려하다든지 또 너무 기교스럽다든지 복잡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단조롭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유물 속에서 우리 전통 문양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이 떡살이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한 40년 전부터 제가 이걸 수집하게 그 계기가 됩니다. 떡에 무늬를 새기는 도구인 떡살. 하지만 국적도 분명하지 않은 외국산 떡살에 밀려 현재는 거의 맥이 끊긴 상태다. 전남 담양에 있는 목산 공예관. 우리나라 유일의 떡살 장인 김규석 씨의 작업실이자 살림집이다. 떡살 제작의 기본은 적합한 나무를 고르는 것. 베어낸 것을 바로 쓰지 않고 한동안 잘 말려 사용하는데 단단해서 잘 닳지 않는 나무, 그 중에서도 결이 촘촘하고 밀도 있는 감나무를 최고로 여긴다. 그 예전 것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80% 이상이 감나무더라고요. 왜 감나무를 사용했는가 싶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집에를 가나 감나무는 다 있잖아요. 첫째는 구하기가 쉬웠고 나무 자체 내에서 냄새가 난다 할지 이렇게 물이 든다 할지 떡에다 찍어서 물이 든다 할지 이러면은 좀 안 되잖아요. 또 숨구멍이 많아서 떡을 찍었을 때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안 나온다 할지. 또 그리고 감나무가 의외로 더 강해요. 이제 떡살은 이제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강해야 되거든요. 재료가 준비되면 몸통의 형태를 결정해 끌로 표면을 깎고 다듬는다. 이 과정에서 나무가 매끄럽게 잘 다듬어져야 좋은 문양이 나온다. 그런데 나무 중에서 반드시 금기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옛날에 단골레집 있죠. 이런 벼락 맞은 나무랄지 이런 나무들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정탔다고 그래가지고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나무 선별을 상당히 엄격하게 했던 거죠. 몸통의 형태가 잡히면 본격적으로 문양을 새길 차례. 조각할 문양이 그려진 종이를 나무에 붙이고 떡살의 바탕에 붙인다. 이때 무늬는 떡살의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한 손에는 조각칼,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문양의 윤곽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도려낸다. 장인의 섬세한 손길이 닿은 자리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 떡살의 문양은 안쪽으로 45도, 약간 비스듬한 각도로 파내는데 그래야 떡이 잘 빠지고 무늬가 선명하게 박힌다. 가로로 긴 장방형의 떡살을 활처럼 약간 휘어지게 만드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떡살은 떡살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하나의 도구로서 봐야 되거든요. 떡을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떡이 빠져나올 수 있는 각도로 다 조각을 해줘야 돼요. 뭐 떡을 찍어서 안에 걸려서 안 나온다 할지 이렇게 조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45도면 45도, 뭐 꽃은 어느 정도 각도, 어느 정도 각도에서 떡이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 이걸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윤곽이 다 된 떡살에 기름을 칠하는데 나무가 뒤틀리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도록 동백기름을 발라준다. 장인의 손길이 수천 번 닿은 뒤에야 비로소 완성된 떡살. 가로로 길게 무늬가 새겨진 장방형 떡살과 5에서 11cm 정도의 둥근 도장 형태의 원형 떡살. 동그란 문양을 중심으로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것. 떡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면에 각기 다른 문양을 새겨놓은 떡살 등 모양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하다. 지난 30여 년 동안 그가 만든 떡살만 해도 6천여 점에 달한다. 우리 같은 게 하나를 딱 만들진 않아요. 딱 이렇게 뭐 10개면 10개, 20개, 20개 딱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이게 하다 보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안 끝나요. 예전에도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작업해놓은 거 보면 빨리 안 끝난단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문헌 같은 데 이런 게 보면은 떡살 하나에 뭐 한옥에 문 있잖아요. 문 한 짝값을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문 한 짝값이 쌀 한 가마였대요. 옛날 사람들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제가 해봐도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면 떡살 같은 것은 거의 한 달 작업까지 하거든요. 지난 40여 년 동안 떡살을 수집해온 부산의 김길성 씨. 그가 수집한 떡살 중에는 300년이 넘은 것도 있다. 당시 조선의 4대부 여인들은 혼수품으로 떡살을 반드시 챙겼고 시아버지가 시집오는 며느리에게 혼수함에 혼서지와 함께 담아 물려주기도 했다고 한다. 그만큼 떡살은 옛 여인들의 중요한 살림 도구였다. 쓰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다양한 특색을 지닌 떡살. 옛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히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목공예로 뛰어난 지역이 경상북도 예천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떡살의 이 예천 다식판이라는 건데 굉장히 정교하고도 꼼꼼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문 생산한 것이고 이런 것을 보면은 누군가가 조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다식을 찍어 보겠노라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빈자의 물건이고 이건 부자의 물건입니다. 그 빈자의 물건과 부자의 물건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애절한 느낌이 드는 이 빈자의 물건에 훨씬 정이 가요. 그렇다면 옛사람들은 이 떡살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을까?
남도 의례 음식장 최영자 선생의 도움을 받아 떡살의 쓰임새를 재현해봤다. 떡살의 문양은 떡의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같은 떡도 어떤 무늬를 찍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얼핏 다 같아 보여도 그 안에 천태만상이 담겨있는 셈이다. 고모님의 뒤를 이어 남도 전통 음식의 맥을 잇고 있는 최영자 선생. 최영자 선생의 고모이자 남도 의례 음식의 산 증인이었던 고 이연채 여사는 김규석 장인을 떡살의 세계로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친정 아버지한테 그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이게 조각도 하면서 음식도 하면서 이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 직접 하시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누가 만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직접 만들어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이제 많이 도와드리고 그랬죠. 이제 모양서도 잡아드리고. 그 양반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권유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고모님은 성격이 좀 꼼꼼하셨고요. 뭐 대충 하는 법이 절대 없어요. 무엇이나 하면 그냥 똑 떨어지게 해야지 마음에 들으라 하시고, 떡살에 대해서는 고모님이 직접 하셨어요, 떡살을. 그러니까 그 떡살 찍는 것은 우리 고모님이 아마 광주서는 좀 최초로 아마 길게 하셨지 않으나 싶어요. 떡살의 깊이만큼 적당한 크기로 잘라낸 떡에 물기를 묻혀 한쪽 면에 도장을 찍듯 떡살을 지그시 눌러준다. 조심스럽게 떡살을 떼어내고 떡이 어느 정도 굳으면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나하나의 무늬마다 간절한 소망이 깃들어 있는 떡살. 복과 건강, 장수, 부귀 등의 바람을 글자로 솔직하게 새겨놓은 떡살을 비롯해 백일상에 올리는 떡에는 2마리의 물고기와 파도무늬가 새겨진 떡살을 이용해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고 부귀와 번창을 기원하기도 했다. 떡 중에 떡으로 절편을 꼽는 것도 절편에 새겨진 바로 이 문양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떡에 무늬가 들어가면 겹겹이 쌓아도 미끄러지지 않고 요철이 만든 틈으로 공기가 돌아 떡의 변질을 늦추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실용성에 예술성까지 두루 갖춘 떡살. 생활 속의 작은 예술품이자 일종의 기원문으로 널리 애용돼 왔다. 혼례에 사용하는 떡살에는 예로부터 부부금수를 상징하는 나비 문양을 새겨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았고, 아들딸 많이 낳고 복받기를 기원하는 수복단합 문양을 떡에 새겨 넣기도 했다. 봄의 생명력과 장수를 상징하는 복숭아 문양의 떡살은 회갑에 주로 사용됐고, 다음 세상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뜻이 담긴 수레차 무늬 떡살은 제사에 많이 쓰였다.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처럼 먹는 것 하나에도 보는 즐거움을 담고 의미를 부여했던 옛사람들. 떡에 꼭꼭 눌러 찍은 무늬마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담았다. 아기를 많이 낳으면 좋으니까 옛날에는 다남, 아기 많이 낳으라고 다남. 그리고 이제 해갑댁에는 이제 장수하고 오래 살라고 수복. 그리고 이제 제사댁에는 수레차문이라고 저 세상에서도 뺑 수레차처럼 돌고 다시 이 생에 태어나라 해가지고 수레차 무늬를 또 찍어요. 수많은 소원이 아로 새겨진 전통 문양의 보고 떡살. 좋은 나무를 골라 섬세한 손끝으로 아름다움을 새겼던 선인들의 멋이 깃든 예술품이다. 그 중에서도 화려한 자태로 꽃중의 왕이라 일컬어지는 모란 문양은 부귀와 화목을, 하늘과 땅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태극무늬는 풍년과 다산을 상징하고, 연꽃 문양에는 축복과 극락정토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가 하면 초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국화 무늬를 새겨 천년만년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는 소망을 빌기도 했다.
또한 해안 지방에서 주로 사용된 개문양은 출세를 기원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떡살 제작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문양의 역사부터 풍수, 음양 오행, 사주까지 두루 공부한 김규석 씨. 그는 일주일에 하나씩 꼬박 17년 동안 완성시킨 작품 1000여 점으로 2권의 책을 펴냈다. 화려하고 다양한 떡살 문양은 현대에도 이용될 수 있는 디자인의 보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양집 하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책 중에서 거의 뭐 떡살 부분을 빼놓고 문양집을 만든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전문적인 떡살 문양집 책은 또 없어요, 또.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그때 계셨을 때 이왕 작업하면서 체계 있게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광부가 쪽에서 있는 그 자료들을 이렇게 합쳐서 다시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는 조건으로 작업이 들어간 거죠. 그 작업하는데 한 20년이 걸렸어요. 저 책 만드는 데가. 오늘도 담양에선 작은 나무 토막에 혼을 불어넣는 작업이 한창이다.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신념 하나로 30년을 홀로 이어온 떡살 인생. 이제는 그 길을 함께 하겠다는 수제자들도 생겨났다. 그래서 지켜보면은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일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 경제에 올랐고, 뭐 나도 또한 그 선생님의 본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몸과 마음은 잘 안 따라드는데 열정 하나만큼은 꼭 선생님 닮고 싶습니다. 요즘 김규석 씨는 또 다른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창작한 작품들을 비롯해 그동안 느티나무에 향나무를 상감해 넣은 목조각 작품을 꾸준히 만들어 왔는데 그 오랜 결실을 조만간 새로운 작품집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한 10년 동안 작업을 했죠. 10년 동안 작업을 해서 출판사에서 한 3년째 작업하고 있는데 아마 3월 말 정도로 책이 나올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작품 만들면 10년 해야지 100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개 정도 하고 옛날 것 모아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양이 이번에 한 200점이 쏟아질 겁니다. 우리나라 제품 디자인의 효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탁월한 예술성과 조형성을 지니고 있는 떡살. 자연스러운 선에서 기하학적인 무늬에 이르기까지 떡살 문양의 활용도는 오늘날에도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다. 잊혀져가던 옛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김규석 씨. 그가 고집스레 지켜온 떡살은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